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6, 원간섭기와 공민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고려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원간섭기를 공부를 할 텐데 원간섭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간섭기가 끝나갈 때쯤 등장했던 개혁왕이 있죠. 바로 공민왕의 개혁정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지배층이 신진사대부인데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과 또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몽골과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에 고려 왕실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몽골하고 강화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강대국이 원나라고 고려가 약소국이잖아요. 이렇게 대등하게 뭔가 강화를 맺지는 않았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부터 고려 왕은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왕은 고려 왕은 원나라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또 어려운 한자 말로 부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려라는 나라는 이때부터 원나라의 부마 국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위 국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시기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불러요.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겠죠. 원나라가 독립국가의 지위는 유지를 시켜줘요. 시켜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원래 고려 왕들은 무슨 종 이렇게 두 글자로 끝나게 되죠. 무슨 종, 광종, 성종 이렇게. 그런데 이때부터는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라고 해요. 충성할 때 그 충자예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라? 원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충자를 붙이게 된다. 그리고 종 대신에 왕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충으로 시작하고 왕으로 끝나는 이 왕들을 보면은 아, 이 시기가 원간섭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이한 게 31대 왕이 공민왕이잖아요. 왕은 왕인데 앞에 충자 대신에 공자를 쓰고 있죠. 그죠?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원간섭기 말쯤 되는구나. 한마디로 원나라가 힘을 잃어가던 그런 시기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왕실 용어도 격화시키고요. 관제도 격화를 시킵니다. 급을 한 단계씩 낮췄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왕 뒤에 조나 종 못 쓰게 합니다. 대신에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왕으로 쓰게 하고요. 짐 이런 거 대신에 고라고 쓰게 되고 태자 대신에 세자, 폐하 대신에 전하로 쓰게 합니다. 한마디로 레벨을 하나씩 낮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관제, 중서문화성 이성육부 체제 중에서 요 두 개 성을 합해서 하나로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 대신에 한 급 낮은 부로 이름을 쓰게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성을 합해서 첨의부, 육부를 네 개의 사로 급을 낮추면서 통폐합을 해버렸죠. 네, 이런 식으로 첨의부 사사 체제로 격화를 시켰다. 그 다음에 일본 정보를 위해서 설치했던 정동행성, 우리나라에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통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도 바치고 독수리도 바쳐라, 매도 바치게 합니다. 공녀 또 이제 매를 키우기 위한 음방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도 바치고 또 매도 바쳐야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땅덩어리도 조금 빼앗아 갑니다. 지금 북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다가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경, 지금의 평양 지역이에요. 여기다 동령부를 설치를 해서 또 간섭을 하게 되고요. 개경, 수도 개경에는 아까 말했던 정동행성,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탐라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또 이제 간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간섭기 때 영토상실,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동령부 설치를 했었다. 아까 살펴봤죠? 내정간섭도 당합니다. 원래는 일본 정벌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 정동행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을 하고 또 아까 살펴봤다시피 관제격화, 호칭격화, 그다음에 왕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게 했었다. 수탈도 심하죠. 일본 원정에 우리 고려 군대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또 여자를 정기적으로 바쳤어야 됩니다. 공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바쳐야 되는 매를 키우기 위한 기구로서 응방을 또 우리가 세우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교류가 또 활발히 되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려에 들어왔던 몽골 풍습을 우리가 몽골풍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원나라에도 고려 양식이 많이 또 유행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또 고려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가 원간섭기 때 주로 이렇게 간섭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 시대에 일제에 빌붙어서 호위호식하던 그런 친일파가 있었다는 것처럼 요 시기 원간섭기 때도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문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친원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왕을 호위하던 왕의 측근 세력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새로운 지배층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지주이면서 고위 관직을 이제 대대로 차지했던 그런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도병마사라는 정치 기구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나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죠. 요게 이제 원간섭기 때는 한 급 레벨이 낮춰져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전히 고려 안에서는 높은 관직을 차지한 신하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던 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권문세족들은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하고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또 영원하지는 않죠.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질 때쯤 등장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원자주 정책, 두 번째는 반권문세족 정책입니다. 반원자주 정책 먼저 살펴보면 관제를 복구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이 낮춰졌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무력으로 회복을 합니다. 영토를 회복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 행성을 폐지를 하고 고려 풍습, 고려 풍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몽골 풍습, 몽골풍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자, 두 번째로 반권문세족 정책으로 친원파를 숙청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죠. 숙청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승려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민변정도감에서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노비로 삼았던 그런 노비들을 다시 평민, 양민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했던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자, 이런 개혁을 통해서 권문세족을 계속 견제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한편 개혁의 주체로서 이 공민왕 때 새롭게 등장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성리학을 공부했던 중소지주 출신의 신진사대부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주로 국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치에 진출했던 세력이에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 정도전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고려 말이 되면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또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새롭게 등장했던 무인 세력이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과 이성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를 하고요. 정도전이 정몽주를 제거를 함으로써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고 1392년도에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의 후기 원간섭기부터 이제 공민왕의 개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조선 건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안녕.